네, 간밤 미국장이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5월 FOMC 회의 결과 50bp의 금리 인상 조치가 나왔고요. 여기에 6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장이 일단 그날은 반등을 하며 랠리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안도랠리 하루 이상 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곧바로 급락하면서 지수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 7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3%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우리 장에는 불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같은 내용을 오늘장 반영하는 우리 주식시장 1%대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 금요일장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2% 현재 하락하면서 2646.83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3조 7,3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가 하락하면서 265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장중에 2639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저가를 다지는 모습이었고요. 2640선 아래를 터치했던 지수는 다시 한번 낙폭을 줄이는 양상인데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2650선 고가고요. 현재는 장중에 2646선 가리키면서 30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사흘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기관 쪽에서 나흘째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1,197억 원어치, 1,83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에 순매수 유입시키면서 2,914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동반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과 전기 전자 업종을 위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도 잡히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 소폭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운송 장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섬유 의복 업종 2% 넘게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은행과 서비스, 철강, 금속, 의약품 업종까지 1%에서 2%가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하락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수혜주 역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약세와 소비재의 약세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요.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 0.8%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해운주의 상승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통신주와 전기가스 나란히 0.2%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면서 유틸리티주들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하락이 우세한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 나스닥이 4.99%까지 급락한 여파가 국내 성장주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나란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각각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반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쪽 보시면 셀트리온이 4거래일장 하락하면서 성장주 가운데서 낙폭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1.5%,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 상표 등록했다는 소식 지난 4일에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보시고요. 성장주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민감주도 동반해서 내립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2%의 조정, 낙폭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자동차 관련주 일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기아가 0.7% 오르면서 84,1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현재 0.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가운데 배터리주의 반격 시도가 오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기 정부가 세계 배터리 시장 선두를 굳히기 위해서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을 새로 짠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민간 주도로 넘기면서 민간 R&D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기대감 나오고 있는 수소주인데요.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수소법 관련 법률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면서 수소법 정책 혼란 국면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수소주가 이 같은 법률 개정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모멘텀 기대받으면서 오늘 장 크게 움직이는데요. 특히 S퓨얼셀이 24%까지 급등하면서 29,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두산퓨얼셀이 9.5%의 상승 38,100원, 평화산업이 6% 넘게 오르면서 1,89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두 번째 특징 여러 가지 악재들 보겠습니다. 대형주의 실적 부진, 또 상장 철회라는 또 돌발 악재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GS 리테일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 거래일에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감소한 273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 역시도 85%가량 급감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광고 판촉비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수료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GS 리테일의 주가는 9% 급락하면서 26,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도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오늘 증권사의 평가, 부진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의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4.2% 하락하면서 상장 이후의 최저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48,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었던 보암주 SK쉴더스의 상장이 철회됐습니다. SK쉴더스 기관 수요 예측 첫날 입찰이 부진하면서 결국에 상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이 모회사 SK스퀘어의 주가가 오늘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과 네이버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에서 4%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까지 영역을 좀 확대를 해보면 카카오페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까지 신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1.27%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가 위로 올라서면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88.6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2,5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닥 1.28%가 하락하면서 888선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에 892선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887선의 저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저가 지켜내고 시가 위로까지 올라서면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선물 6월물이고요. 코스닥 지수 현재 888.5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11포인트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사흘 만에 매도 우위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장중에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 3억 원어치의 장중 매수 전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81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틀째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도 역시 이틀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74억 원어치를 사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게임주와 배터리주 서로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급락하고 배터리주는 상승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반등을 이어나갔었던 게임주 바닥을 다지는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었는데요.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 5거래일 만에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6.4%로 밀려나면서 75,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펄어비스, 중국의 검은사막 모바일 출시 이후에 부진한 실적, 이에 따른 보수적인 증권가의 의견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주가 4% 하락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연일 하락입니다.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터리주의 흐름은 양호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65%가 상승하면서 52만 3,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반등을 시도했었는데요. 현재는 0.11% 소폭의 하락으로 약보합입니다. 9만 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첫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려감들, 수급 대란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는 품목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석탄과 종입니다. 석탄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 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산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품목에 석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봉쇄 조치도 영향을 주는데요. 중국 최대 석탄 거래 항구인 신황다오항이 도시 봉쇄로 인해서 봉쇄가 되어 있자 이 석탄에 대한 수급 우려감 나오면서 석탄 가격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4월 말에는 인도 쪽에서도 석탄을 긴급 수입하는 조치가 나왔는데요. 인도에서는 전력난이 나오면서 정전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GS글로벌 석탄주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석탄 관련주 좀 더 보겠습니다. KPF가 0.45% 소폭의 상승, LX 인터내셔널이 1.5% 오르면서 39,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종이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종이 생산량과 수입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종이의 원자재인 펄프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미 제지 생산 능력이 약 250만 톤 줄어들었고요. 2019년 대비해서 20%가량 하락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펄프 가격 143달러 대비해서 올해 펄프 가격이 208달러로 45% 치솟았다는 수치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법인이 있는 무림페이퍼가 1.3%, 장중에 10%까지 급등했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테마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이 오늘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내용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수위의 공식 행사를 마지막으로 소화하고 나서 안 위원장이 이 같은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랩의 주가가 현재 9.8% 힘이 실리면서 12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기록하고 있고요. 선희전자가 3%대 상승이지만 다물 멀티미디어는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